자, 그럼 이분의 그 사주 분석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사주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분의 그 이름을 하나씩 한번 어떻게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주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은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용신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분 사주에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네, 화기운하고 토기운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분에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성은, 배씨라는 이 성은 목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이 한자도 목기운을 나타내는데 이 주자가 심지 주자예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불화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화기운을 나타내는 한자는 불화자나 아니면 날일자가 들어간 그런 한자를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그런 불화자라든가 날일자가 들어가지 않은 한자들 중에도 이 오행의 그 분석에서 봤을 때 그 화기운을 나타내는 한자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이분에게는 이분은 그 사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화기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화나 아니면 날일자가 들어간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곡택장명법이라는 방식으로 이 이름을 만들었지만 그 일반 수리성명학의 이론도 그 참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영주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이분이 이 꽃뿌리 영자를 돌림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심지주자, 이 심지주자라는 이 주자 한 글자만 제가 이 이름에 넣었는데요. 이것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수라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획 장명법으로 할 때 이분이 63년생이잖아요. 63년생은 이 35라는 그 63년생은 이 35라는 이 선천수를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35라는 이 숫자를 일단은 더하고요. 그리고 이 배라는 이 한자가 이 곡획으로 했을 때 29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꽃뿌리 영자는 19획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심지 주자는 18획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총합이 101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획수에 따라서 그 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그런 괴상이 나오는데 이 101획에 관련된 그 괴상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획수가 왜 중요하냐면 몇 획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나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나쁘고 절반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 획수를 잘 맞춰갖고 좋은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획수로 맞춰서 이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일에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초년에 공궁하다고 한탄하지 마라. 말년에는 복이 많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 이후에 부자 소리를 듣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63년생이니까 52세잖아요. 그러니까 52세인 지금 입장에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 이후에 부자 소리를 듣도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이름을 지었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름자가 이와 같으니 먼저는 고나나 뒤에는 통달하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젊었을 때 이런 이름을 지었다면 처음엔 고생하더라도 나중에는 부귀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배영주라는 이 이름은 자원오행으로도 길합니다. 이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수리성명학에서 쓰는 것인데요. 이 배에 해당하는 것이 목기운에 해당하고요. 이 영에 해당하는 것이 목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심지주자가 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목목화가 돼갖고 이럴 경우에는 길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 다음에 화가 나오면 길한 것으로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 핵수에서 봤을 때 이 백일에게 나와 있는 이 계상을 보면 사업이나 기술 계통, 예술 계통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용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 미용업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예술 계통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 미용업에 적당한 그런 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배희민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희자는 빛날 희자고요. 민자는 산 이름 민자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이제 이 배희민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분석할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불용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한자가 있는데 그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한자 중에 상당수가 그 불용문자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은 게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나와 있는 그 불용문자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빛날 희자를 보면 이 불용문자로 나와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불용문자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맞지가 않고요. 이 희자가 불용문자가 돼버린 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빛날 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서거하실 때 총을 맞고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셨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이름에 들어있는 그 발을 정자하고 이 빛날 희자하고 다 불용문자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이 불용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그 불용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 수리성명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불용문자라든가 이런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 이 베이민이라는 이 이름을 쓰시면 그 성명학 하는 사람들이 아유 이 희자는 뭐 불용문자니까 쓰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나쁜 말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민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63년생은 선천수가 35라 그랬고요. 이 배에 해당하는 획수가 29획이고요. 이 빛날 희자가 32획, 그리고 이게 산이름 민자인데 이것이 20획이 돼서 총 116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 116획에 나와 있는 그 계상을 보면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나니 가히 높은 이름을 얻도다. 먹을 것을 창고에 쌓으니 볶아 녹이 겹겹이 쌓이도다. 참 좋은 말만 계속 나와 있죠. 자손운궁도 기라니 오륙남매를 두도다. 이런 말은 있잖아요. 이건 좀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고 옛날 이게 이제 그 국획 장명이라든가 이런 장명법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옛날 뭐 100년, 200년, 뭐 500년, 600년 전에는 그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번성한 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거였잖아요. 지금은 뭐 애들 한두 명만 낳고, 한 명 낳고도 키우기 힘들다고 뭐 그러지만 예전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을수록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름자가 이와 같으니 이와 같이 좋으니 일생에 복이 많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배희민이라는 이 이름도 이 곡객장명법에 의하면 상당히 그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원오행으로도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것이 목기운에 해당하고요. 희라는 것이 화기운에 해당이 돼요. 여기 점 4개 찍힌 게 이 불화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산이 이름 민자니까 이 매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한자로 볼 때 토에 해당이 돼요. 토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생화, 화생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면 뭐 오행상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수리성명학이 모순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하려고 이렇게 자원오행 같은 것도
그 적합하도록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희민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은 희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핵수, 그러니까 이 116회에게 들어와 있는 이런 이름들을 보면 정치, 법률, 학자, 재계, 연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하는 데에서는 막 그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고 뭐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핵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연예인 중에 강호동 씨나 아니면은 그 가수 김건모 씨 뭐 이런 분들도 이 116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수를 이제 맞춰 보면은요, 수리성명학 같은 경우는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복객장명법 같은 경우는 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아니면은 뭐 범죄를 저질러 갖고 뭐 신문에 나왔던 사람, 이렇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류를 나눠 가지고 이 이름이 맞춰 보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배희민이라는 이 이름도 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민숙, 이 이름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재물과 녹이 많도다. 제가 처음에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민숙이라는 이름은 총 105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105회 그 괴상에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재물과 녹이 많도다. 그리고 3, 40세에 크게 출세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만약에 젊었을 때, 처음서부터 이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 3, 40세에 크게 출세하는 그런 이름인데, 지금 50이 되셔가지고 50이 넘으셔가지고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 40세에 크게 출세하는 이름이었으니까 지금도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재물도 창고에 쌓이니 편안히 일생을 지내도다. 이름자가 이와 같이 좋으니 본래 성격이 인자하고 후덕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이 한자의 뜻, 뭐 한자의 뜻이 좋으면 되지 않느냐, 뭐 부르기 좋고 한자의 뜻이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수입니다. 이 핵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이 날일자에, 이 오나을 민자는요, 이 날일자에 그럴 문자예요. 그러니까 날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화기운을 나타내죠. 본인에게 그 부족한 화기운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맑을 숙자는 수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자원오행, 거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배민숙이라는 이름이 그 여기서 그 화기운도 나타내고, 그리고 그 50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이름도 아니고, 그 50대의 그 중후한 그런 그 이름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 중후한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수, 그러니까 105회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학자, 예술 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세 개의 이름은요, 전부 이 예술 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 미용업이라는 것이 예술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미용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이름은요, 전부 다 이 배영주라는 이름은 이 심지주자, 여기에 그 화를 나타내는 기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희민이라는 이름에서는 이 희자에 화기운이 들어가 있고, 이 민자에 토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민숙은 이 민자에 이 화기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핵수는 전부 다 그 괴상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름이고,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 이제 한 개 정도 이렇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장명에 관련된 동영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사람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한 것은 그 보충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앞으로 장명 동영상을 할 때 일단 그 신청해 주신 분의 사주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장명을 하고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 돌림자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것은 이제 돌림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돌림자를 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두 가지만 이름을 짓도록 하고, 이제 그 돌림자를 알고 계시는 분은 돌림자를 넣어서 세 가지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이름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주에 있어서 부족한 운을 채워주는 것이 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좋은 이름을 지으면 자신의 그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